언니, 오늘도 늦은 밤 냉장고 앞을 서성이지 않았나요? 하루 종일 아이들 챙기랴, 회사 일 처리하랴 정신 없었는데 막상 육퇴하고 나니 밀려오는 공허함. 그 빈속을 채우려고 맥주 한 캔, 떡볶이 한 입 먹고 나면 기분이 풀리기는커녕 내일 아침 부어있을 얼굴 생각에 한숨만 나오잖아요. 우리는 왜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자꾸만 무언가를 입에 넣으려고 할까요? 이건 언니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.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. 저도 다이어트 전문가라지만 예전엔 남자친구랑 싸우거나 일이 안 풀리면 꼭 달달한 디저트부터 찾았어요. 오늘은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괜찮아 라며 합리화했죠. 그런데 알렌카의 책을 읽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.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라고 믿었던 그 음식이 사실은 스트레스를 더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.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뇌는 그걸 귀한 보상으로 착각하게 만들거든요. 이 책에서는 우리를 살찌게 하는 원인을 두 가지 괴물로 설명해요. 첫 번째는 작은 괴물, 바로 신체적인 갈망이에요. 설탕이나 가공식품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에 중독된 몸의 반응이죠.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큰 괴물이에요. 이건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. 단 걸 먹어야 기분이 풀려. 다이어트는 힘든 거야 라고 속삭이는 뇌의 세뇌죠. 언니가 다이어트에 실패한 건 이 큰 괴물에게 속고 있었기 때문이에요. 상상해보세요. 파리지옥풀이 꿀을 머금고 파리를 유혹해요. 파리는 꿀이 맛있어서 다가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꿀 때문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 결국엔 먹히고 말죠. 정크푸드와 배달음식도 똑같아요. 우리에게 위로라는 꿀을 주는 척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건강과 자존감을 갉아먹는 덫이에요. 언니, 지금 그 치킨이 정말 언니를 위로해주고 있나요? 아니면 덫으로 끌어당기고 있나요?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이제 좋아하는 음식은 못 먹어라며 슬퍼해요. 바로 그 박탈감이 실패의 원인이에요.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먹고 싶은 거죠. 하지만 관점을 바꿔볼까요? 독약을 못 먹게 한다고 슬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. 몸에 나쁜 가공식품은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을 망가뜨리는 독소일 뿐이에요. 우리는 맛있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로부터 탈출하는 중인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가장 먼저 진짜 배고픔과 가짜 식욕을 구분해야 해요. 진짜 배고픔은 목이 마른 것처럼 서서히 오고 어떤 음식이든 감사하게 먹을 수 있어요. 반면 가짜 식욕은 갑자기 찾아와서 특정 음식, 특히 맵고 짜고 단 것만 찾게 만들죠. 갑자기 라면이 미친 듯이 당긴다? 그건 언니 배가 고픈 게 아니라 감정이 고픈 거예요. 그럴 땐 물 한 잔 마시고 10분만 기다려보세요.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할 때 음식을 찾는 건 그 감정을 회피하고 싶어서예요. 하지만 음식은 감정을 해결해주지 않아요. 잠시 덮어둘 뿐이죠. 다음번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냉장고 문을 여는 대신 그 감정을 그냥 지켜봐 주세요. 아, 내가 지금 회사 일 때문에 화가 났구나. 남편 말에 상처받았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거예요. 감정은 파도 같아서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면 스르르 사라진답니다. 알렌카의 쉬운 방법 중 핵심은 좋아하는 음식의 정의를 바꾸는 거예요. 언니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은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고 죄책감이 드는 음식이 아니에요. 먹었을 때 에너지가 솟고 피부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음식이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죠. 신선한 과일의 달콤함, 아삭한 채소의 식감을 다시 느껴보세요. 자극적인 양념에 가려져 있던 본연의 맛을 알게 되면 인스턴트 음식은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.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.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파스타, 피자 안 먹으면 무슨 재미냐고 했죠. 그런데 이 원리를 깨닫고 나니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굳이 먹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. 내 몸을 쓰레기통 취급하기 싫어졌거든요. 그랬더니 놀랍게도 살은 저절로 빠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. 다이어트는 싸움이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는 화해의 과정이었던 거죠. 언니, 만약 언니가 수억 원짜리 최고급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싸구려 불량 휘발유를 넣으실 건가요? 절대 아니죠. 엔진 망가질까봐 최고급만 넣을 거예요. 언니 몸은 그 어떤 차보다 훨씬 더 비싸고 소중해요. 그런데 왜 스트레스 받는다고 내 소중한 몸에 설탕 범벅, 기름 범벅인 불량 연료를 들이부으시나요? 오늘부터는 내 몸을 명품차처럼 대우해주세요. 이제 딱 한 입만의 유혹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. 그 한 입은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
잠자고 있던 설탕 중독 괴물을 깨우는 먹이라고요. 그 괴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며칠 내로 굶어 죽어서 사라져요. 하지만 한 입이라도 주면 다시 살아나서 언니를 괴롭힐 거예요. 지금 참는 그 순간이 바로 괴물을 물리치고 자유를 되찾는 승리의 순간입니다. 회식 자리나 가족 모임에서 왜 안 먹어? 다이어트해? 라고 물어보면 곤란하셨죠? 앞으로는 당당하게 말하세요. 살 빼는 중이야 라고 하지 말고 요즘 몸 챙기느라 신선한 게 당기네 라고요. 내가 나를 존중하면 남들도 나를 존중해요. 남들 먹는 속도 맞추느라 남기면 아까워서 억지로 먹지 마세요. 언니 몸은 잔반 처리통이 아니니까요. 야생 동물들은 비만이 없대요. 배고플 때 먹고 배부르면 멈추니까요. 우리 안에도 그 자연의 센서가 살아있어요. 다만 가공식품의 강렬한 맛과 삼시세끼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사회적 세뇌 때문에 고장난 것뿐이죠. 식사 시간이라고 억지로 먹지 마세요. 내 배가 꼬르륵 신호를 보낼 때 그때가 진짜 식사 시간입니다.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, 그게 가장 완벽한 다이어트 비법이에요. 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? 바로 자유예요. 칼로리 계산하고 먹고 나서 후회하고 내일 굶어야지 다짐하는 그 지긋지긋한 감정노동에서 해방되는 거예요. 음식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한 즐거운 연료가 되는 거죠. 족쇄를 풀고 나면 살 빠지는 건 덤으로 따라오는 선물일 뿐이에요. 혹시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생각하셨나요? 그 생각이 바로 중독이 만드는 함정이에요. 내일은 없어요. 내일이 되면 또 오늘만 먹자고 할 테니까요. 마지막 식사는 없어요. 그냥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위한 좋은 선택을 시작하면 됩니다. 거창할 필요 없어요. 지금 당장 마시고 있는 그 탄산음료를 물로 바꾸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.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. 3개월 뒤 거울 속에 비친 언니의 모습을요. 꽉 끼던 청바지가 헐렁해지고 피부는 윤기가 흐르고 무엇보다 눈빛에 자신감이 가득 차 있어요. 친구들이 뭐 했길래 이렇게 예뻐졌어? 라고 물어볼 때 여유롭게 웃어주는 상상을 해보세요. 그 모습은 꿈이 아니에요. 지금 언니가 가짜 배고픔에 속지 않기로 결정만 한다면 곧 다가올 현실입니다. 육아하랴 일하랴 지쳐서 나를 돌볼 틈이 없었죠. 괜찮아요.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던 거니까요. 이제 알았으니 달라질 수 있어요. 언니는 누구의 엄마,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나라는 걸 잊지 마세요. 음식으로 빈 마음 채우지 말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세요. 언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. 오늘 이야기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째, 배고픔과 가짜 식욕 구분하기. 둘째, 정크푸드는 보상이 아니라 독소라는 사실 깨닫기. 셋째, 감정을 음식으로 덮지 말고 인정해주기. 이 3가지만 마음에 새겨도 다이어트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참기가 아니라 즐거운 치유가 될 거예요. 오늘 밤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. 나는 지금 배가 고픈 걸까? 마음이 고픈 걸까? 그 짧은 질문 하나가 언니의 몸과 인생을 바꿀 거예요. 우리는 음식의 노예가 아니라 내 몸의 주인입니다. 족쇄를 풀고 가벼워질 준비되셨나요? 지금 당장 가짜 식욕과 이별하고 진짜 나를 찾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다짐을 댓글로 남기면 성공 확률이 더 올라간답니다.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.